그 다음에 이제 악시다이저가 있는데 요거 맨 마지막에 얘기할게. 산화제는 뭐 기본적으로 산소죠. 산소가 산화제인데 우리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광학적으로는 산소로만 태울 수도 있지만 산소가 들어있는 공기를 끌어와서 산화제로 쓰는 게 제일 싸죠. 공기 중에 그냥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공기를 끌어들이는 게 일반적이고 물론 질소가 딸려 들어오죠. 하지만 이제 통째로 다 그냥 공기를 산화제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공기 중에서 O2하고 N2가 차지하는 이제 비율이 있죠. 보통 공기 중에서 O2가 한 20에서 22% 정도 있고 이거는 뭐 이제 잘할 수 있는 거죠. 질소가 뭐 78에서 79%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이 다 있죠. 기타 아르곤, CO2 뭐 이런 것들이 뭐 공기에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이제 100%가 되는데 근데 뭐 우리가 복잡한 거는 싫어하니까 만일 공기를 단순히 그냥 편의상 O2하고 N2만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대충 O2가 21% 질소가 79% 정도 있다라고 뭐 볼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 자, 근데 우리가 연료를 태워요. 태울 때 예를 들어 산소 1kg을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공기를 부 빨아 당겼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덩달아 따라오는 거지. 자, 그래서 산소를 1kg를 빨아당기면 또 비율적으로 봤을 때 21대 79잖아요. 21대 79 하면 좀 불편하니까 1대 몇 하고 쓸 수도 있겠죠. 즉 79를 21로 나누면 1대 몇 하고 되는데 자, O2 1에 대해서 질소는 보통 그 정도 같이 분식으로 따라온다. 3.76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1kmol 산소가 필요하면 결국은 질소 3.76까지 따라와야 된다. 그걸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시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이제 계속 차분차분 나오니까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연료하고 산화제하고 만나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좀 연소라는 거, 컨버션이라는 걸 갖다가 좀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한 줄로는. 그러니까 퓨어라고 산화제, 악시다이드가 만나서 레피드 케미컬 리액션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되게 빠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게 연소다. 한 줄로 쓰면 그런데 너무 심플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 자, 그렇게 빠른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방출. 화염, 그 이제 불을 뜨끈뜨끈하죠, 그죠? 연소라면. 자, 뭐 말은 언제 두 번째, 많은 경우에 화염을 형성해요. 불꽃을, 플레임. 화염, 불꽃이죠. 나쁜 말이죠.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컴바스찬을 연소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불꽃이 없는 연소도 있습니다. 일부, 그러나 대부분 불꽃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죠. 한 페이지에 다 밀어넣었죠. 예. 자, 요거에 예를 연소 현상, 컴바스찬의 예를 하나 가장 흔하게 보면서도 전형적인 연소 반응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뭘 그린 건데? 촛불 실제로 본 적 없는 사람은 없죠. 예, 없죠. 초인데 혹시 이 촛불의
저기 불꽃인데 불꽃 색깔이 뭔지 기억나네. 초를 봤다네. 그러니까 대충 무슨 색? 붉은색이 노란색, 주황색. 그렇죠. 사실 약간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붉은색, 적색이라 그러면 그냥 크레파스를 사면 있는 빨간색이 빨간 적색인 거지. 그 색깔은 아니죠. 그럼 약간 이제 노란색인데 약간 오렌지까지는 아니고 약간 노란색 정도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 색이야. 그럼 왜 촛불의 불꽃은 노란색일까?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야.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뭐 연소공학 과목에서는 할 만한 얘기고 지금은 그냥 재미로 들어가. 재미로. 자, 초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일단 요 불꽃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초가 이렇게 뭐 하얀색, 뭐 빨간 초는 거기다 색소를 넣었을 뿐이야. 그죠? 네, 이제 하얀 파라핀이죠. 파라핀. 얘도 이제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인데 상온에서 굳어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 자, 상온에서 고체로 굳어서 있을 정도면 얘는 탄화수소인데도 되게 분자량이 큰 애죠. 분자량이 크니까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고체인데 요 부분 보면 찰랑찰랑 촛농이 녹아서 액체로 있죠. 왜 그러냐? 위에 불꽃이 있으니까 열 전달이 일어나서 녹아서 액체로 있어요. 액체로. 촛농 알죠? 아, 근데 심지가 있네? 아, 우리가 심지를 꽂아놓으면 쭉 빨려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체가 빨려서 올라가고 여긴 더 뜨거우니까 기화를 파라핀이 목이 들으니까 내가 더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파라핀이 연료가 기화를 해서 요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기체로. 자, 그런데 주변에 뭐가 있어요? 초 주위에 공기가 있죠. 공기가 있어요. 공기 안에는 물론 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지만 어쨌든 산화제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공기 뭐 기화돼서 나와. 자, 공기는 요렇게 확산돼서 들어가고 기화된 연료도 요렇게 확산돼서 가가지고 서로 만나겠죠. 자, 만나는 곳에서 되게 좁은 영역에서 아까 뭐 rapid chemical reaction 되게 격렬한 연소 반응이 일어나요. 공기가 오고 연료가 와서 만나. 그래서 이 얇은 면에서 이 반응이 다 일어나요. 이 좁은 얇은 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열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얇은 면에서 나요. 이쪽에도 똑같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이게 뭐예요?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죠. 요걸 이제 얇은 면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화염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보는 촛불을 그냥 보면 이렇게 노란 그냥 꽃갈콘처럼 생겼잖아. 통짜로 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연소 반응은 요 얇은 면을 쭉 돌린 데서만 일어나요. 근데 그냥 보니까 이게 뭐 그냥 통짜로 같지. 면에서는 자, 공기가 확산되고 연료가 확산돼서 불꽃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확산 화염이라고 뭐 부릅니다. 이제 연소공학 배우면서 나오는 전형적인 이제 확산 화염의 얘기고요. 내가 왜 노란색인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 다시 들어봐. 자, 연료가 기체로 올라가. 아직은 연료야. 근데 여기 엄청 뜨겁게 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와, 너무 뜨거워. 근데 산소는 없어. 공기는 밖에 있으니까. 연료를 엄청나게 뜨겁게 가열하면 얘가 이제 분자량이 큰 분자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쪼개져. 쪼개져서 분자량이 작은 애들로 쪼개져요. 그게 이제 열을 받아서 분해된다고 해서 열분해 된다고 해요. 작게 쪼개져요. 자, 쪼개지기만 하느냐? 계속 가열을 해내니까
탄화수소에서 수소가 막 떨어져 나가봐. 떨어져 나가. 그런데 점점점 작은 탄화수소 혹은 작은 카본 관련 물질이 되는데 그런 작은 애들은 또 다시 움직이다가 지들끼리 또 뭉쳐. 그러니까 재조립이 되는 거지. 분해 재조립. 분해 재조립이 됐는데 수소는 떨어져 나가고 카본끼리 이렇게 붙으면서 요런 카본이 많은 덩어리들이 돼. 혹시 이게 뭘 것 같아? 자, 연료가 타야 되는데 안 타고 지들끼리 카본 위주로 뭉쳐서 덩어리가 됐어. 자, 우리가 자동차 붕 하면 시커먼 게 확 나오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매연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매연이거든요. 연료가 산소로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지들끼리 분해 재조립되면서 까만 공이 된 거야. 되게 지금 내가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촛불 안에 이런 게 있어. 자, 매연은 생겼는데, 자 이제 불꽃이에요. 자, 이 안에서 매연이 생겼어. 위로 계속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되게 화염면에서 되게 가깝죠. 여기는 또 공기가 침투해서 올 만한, 여기는 되게 뚱뚱해서 이까지 못 들어가는데 여기 하얀 끄트머리로 가면 되게 공기하고 되게 가깝죠. 그래서 이 매연들은 다시 타. 그래서 운 좋으면 다 타서 다시 사라지고, 그래도 남으면 위로 이렇게 까만 연기 조금 나가는 거 보신 적 있죠? 촛불에서 이렇게 밖으로 매연이 나가는 거예요. 다 못 타고 다시 생기고 다시 타고 안 나가는 정도인데 조금 나가요. 재수 없으면, 자, 여러분들 불꽃, 요런 불꽃 본 적 있죠? 끄트머리 열려 있는 거.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나가요. 매연이.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내리는 결론은 항상 그거였어. 자, 촛불 이벤트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특히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자, 아직도 이제 왜 색깔이 노란색인지 얘기 안 했어. 좀 보다가 촛불 하나 하잖아요. 그래서 방에, 우리 이제 일반적인 방에 저런 촛불 하나 한두 개, 두어 개 켜놓고 조금 지나면 그 미세먼지 농도라고 그러죠. 우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뭐 오늘 좋음 나쁨 나오잖아요. 그 보통 우리 숫자가 몇 정도예요? 오늘 뭐 좋음 뭐 보통 이러면 그냥 몇십 정도 아니에요? 이런 거 켜놓고 조금 지나면요, 그냥 뭐 100, 200, 300 올라가요. 방에. 자, 근데 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30개를 딱 지금 서프라이즈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1시간, 2시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방의 농도는 상상을 초월해. 근데 내가 저기 뭐 쥐 가지고 동물 실험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미세먼지가 실험도 그렇게 그 농도로 안 해. 그 동물 실험은 말 그대로 쥐에다가 미세먼지를 먹여서 얘를 빨리 낫가게 하려고 하는 실험이거든. 그때 농도도 몇백 정도지. 이게 아니,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이거는 이제 그냥 너무 미울 때 하는 거야, 상대가. 미울 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저기 어느 교수님 내려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게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얘기 똑같이 했거든.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어떤 학생이 직전에 연말 연말연시 선물이라고 초를 싹 돌렸다고 자기 실험실에. 근데 내가 이제 왜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분위기가 쌓이겠지.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초는 되게 생각보다 위험한 물건이야. 절대 닫힌 방에서 쓰면 좋지 않고, 근데 사실 열려있는 바깥에서 쓸 일도 없으니 초는 사실은 그냥 안 쓰는 게 좋아요. 무슨 이유에서든. 다른 이유들도 또 있어요. 하여간 이제 그런데, 자, 왜 노란색이나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이 매연은 까만 공이죠. 열을 많이 받죠. 그럼 얘도 온도가 높겠죠. 어떤 물체가 되게 높은 온도가 되면 거기에서
빛이 나와요. 자, 우리 태양도 표면 온도가 6000 켈빈 되게 높죠. 5800, 6000 켈빈 높죠. 표면에서 빛이 나오죠. 우리가 그 빛을 보는 거잖아요. 얘도 가열이 되니까 그 표면 온도에 걸맞는 빛이 나옵니다. 이게 전도대류 복사 중에 복사죠. 빛의 형태로 나오는 거. 자, 그 빛의 색깔, 빛의 파장이 나중에 열전달 외우면 알겠지만 빛의 파장이 그 표면 온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에너지 빛이 나오고 온도가 낮으면 낮은 에너지 빛이 나오는데 요 온도에 해당되는 빛이 그 가시광선에 있는 한 노란색 정도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많을수록 불꽃이 노란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장작 태우고 이럴 때 한번 봐보세요. 매연 되게 많이 나오죠. 그거 보면 노란 불꽃이 많아요. 예, 매연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매연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초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뭐 결론을 내려드렸죠. 뭐 하지 말라고. 네, 결론 내려드렸어요. 특히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한 페이지 가지고 꽤 길게 설명을 했네요. 네. 자, 이제 계속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자, 그럼 연소에 대한 어떤 현상을 나타내려면 결국은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써볼게요. 단순하게 카본, C죠. 뭐 우리 뭐 흑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석탄도 뭐 물론 이제 뭐 기름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석탄에도 뭐 대부분 카본 형태로 존재하는 C 하나를 O2 하나하고 반응을 시켜서 CO2를 만들었다라는 뭐 단순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정의했던 용어에 따르면 C는 연료인 퓨얼이 될 거고 O2는 산화제가 되겠죠. 악스다이고. 자, 반응을 위해서 넣어준 애들이에요. C하고 O2를 넣어줬어요. 얘를 이제 합쳐서 수업 중이라서 두 개를 합쳐서 연료하고 산화제를 합쳐서 이제 리액턴트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반응물. 리액턴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식쓸 때 뭐 R하고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리액턴트를 뜻하는 거죠. 자, CO2는 반응의 결과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성물이라고 부르죠. 프로덕트, 뭐 생성물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죠. 그래서 뭐 프로덕트,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자, 요식을 자세히 보니까 일단 이런 화학 반응식은 개수 기준으로 쓰여진 거죠. C 하나가 O2 하나하고 만난다 이런 기준이죠. 그러니까 C 1kg에 O2 1kg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식은 다 개수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단위로 나타내더라도 킬로그램보다는 몰 혹은 킬로몰로 나타내는 게 맞겠죠. 예, 몰이 이제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C 1kmol이 O2 1kmol을 만나서 CO2 1kmol을 만든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딱 C 하나, O2 하나 만나서 CO2가 나오면 대단히 뭐야 깔끔하죠. 필요한 것만 딱 들어가가지고 모든 게 다 CO2 나올 것만 딱 나왔죠. 대단히 이상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1kmol이라고 할게요. 1kmol, 1kmol 넣어서 탁 태우면 CO2 1kmol이 무조건 나오나요? 무조건 나와. 객관적으로 탁 태우면 뭐 무조건 나와? 아니죠. 안
안 타는 애도 있고 이상한 것도 생기고 아까 내음도 만들어지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대단히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만 딱 넣어서 완벽하게 생성물이 딱 원하는 게 나오는 거. 이런 상황을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그 단어가 좀 이상하고 어렵겠지만 근데 뭐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디션으로 반응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뭐 책마다 이제 다른 표현을 쓰지만 뭐 이론적 조건 이런 말을 쓰는 데가 많아. 뭐 이론적 연수 조건, 그죠? 하나하나 더 하나 나오고 이론적. 뭐 이론이지 다 이론이지 뭐 실제인가 이게. 그래서 이론적이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뭐 이게 조금 더 오랜만에 같고 정량 딱 정해진 양만 넣어가지고 정해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 조건이라고 쓰기도 하고. 화학 쪽에서는 좀 더 어려운 말을 써요. 뭐 화학 양분 예를 들어서 됐고 이도저도 다 싫으면 그냥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디션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필요한 것만 넣어서 다 일어나지가 실제로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죠. O2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1kmol을 넣는 게 아니라 1.5kmol을 넣을 수도 있겠죠. 산소를 좀 더 집어넣었어요. 그럼 좀 더 잘 타지 않겠어?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하는 일이죠. 자, 이 경우에 자, 뭐 예를 들어 C가 CO2하고 뭐 C가 다 반응해서 CO2가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소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남는 게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반응식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필요한 건 1이었는데 1.5를 넣었어요. 정량 조건 대비 50%를 더 넣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O2를 50% 과잉으로 공급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잉. 그래서 저 과잉률 50%로 연소시켰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스토이키오메트릭 조건 대비 그거에 50%를 추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과잉률이 100%면 여기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겠죠. 여기 틀리니까 과잉이 10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 100%가 있고 익스트라로 또 100%를 넣었으니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디션이긴 한데 산화제를 산소가 아니라 공기를 쓸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여전히 C에게는 O2 하나가 필요한 건 동일한데 자, 공기를 쓰면 3.76 N가 따라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를 치고 O2 더하기 3.76 N2 항상 공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주고 O2 더하기 3.76 N2 그러면 CO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질소는 어떻게 됐어요? 3.76 N2가 들어가서 그대로 3.76 N2가 나왔죠. 그러니까 질소는 반응에 참가하지 않은 걸로 가정을 했죠. 예, 질소가 되게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웬만해서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과자봉지에 뭘 채운다고? 질소. 예. 그래서 들어가서 그대로 나오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디션 일을 할 때. 물론 이제 다음에 계속 나오겠지만 예, 그런 건 아닌데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디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이 상태에서 뭐 공기 과잉률이 50%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1.5를 하면 되겠죠. 예. 출석을 한번 두고 한번 조금 봐보고 있었는데 오동현, 네. 김동현, 네. 김서진, 김수환, 네.
김은경, 김준희, 김지한, 김지현, 김한대. 널리 쓰이는 정의가 또 있는데 공기 연료 비하고 방량비. 저 말은 일본식 한자라서 조금 쓰기가 싫은데 이게 에어 퓨얼 레이쇼, 이퀴벌런스 레이쇼 두 개의 레이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엄청나게 통용되는 이제 단어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엔진 쪽이다 뭐 하다 그러면 저건 그냥 뭔지 그냥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뭐 당연히 이게 궁금할 수 있죠. 우리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 연료 1kg을 태울 건데 너 거기다가 그러면 공기 몇 킬로그램 집어넣고 태우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1kg 태우고. 그래서 정의가 그냥 뭐예요? 연료 질량분의 공기 질량이죠. 그러니까 연료 1kg 태울 때 뭐 공기를 20kg 넣을 수도 있고 뭐 100kg 넣을 수도 있고 내 맘대로 넣을 수 있잖아. 그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에어 퓨얼 레이쇼. 자, 그래서 에어 투 퓨얼 레이쇼죠. 좀 정확하게. 그래서 공기 연료 비 뭔지 이제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저거를 줄여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공연비라고도 해요. 공연비. 공기 연료비죠. 공기 연료비. 근데 그냥 공기 연료비라고 부르는 거를 추천합니다. 공연비라고 부르니까 이걸 자동차 연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자동차 연비는 기름 1리터 넣었을 때 몇 킬로미터 가냐가 자동차 연비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라에서 측정을 해주고 공인 연비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인 연비하고 공연비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게 없게 많다고. 그래서 공기 연료비라고 할게요. 자, 에어 퓨얼 레이쇼고 뭐 줄여서 AF 이렇게 씁니다. 정의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뭐 단위를 굳이 이렇게 그냥 숫자로 얘기하면 되는데 단위를 굳이 붙이자면 뭐 킬로그램 에어나는 게 킬로그램 퓨얼로 되게 그래요. 자, 그럼 저거는 뭐 그냥 그거예요. 그냥. 실제로 내가 이제 어떻게 태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하나 더 정리를 하죠. 이퀴벌런스 레이쇼. 그리스 문자로는 이제 대문자 P로 쓰는데 저거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죠. AF 스토이 키로메트릭 할 때 나누기 실제 AF. 자, 이퀴벌런스 레이쇼. 그러니까 이 I라고도 많이 씁니다. 이퀴벌런스 레이쇼는 분모가 이제 뭐 실제. 자, 그럼 분자 먼저 볼게요. 이해하기 쉬운 거. 자, 스토이키오메트리하게 태울 때 AF. 이거는 그냥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료가 C야. 여기 있네. C야. 스토이키오메트리하게 태울 때 AF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 반응식 가지고 스토이키오메트리 반응식에서 바로 계산이 돼요. 자, 아직 정의를 이제 다 쓰진 않았는데, 자, AF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C 뭐예요? 공기가 산화되어 있고, 제일 밑에 있는 저거예요. 그냥 저거 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자, 스토이키오메트릭 하면 자, 요거 대비 AF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AF를 스토이키오메트릭하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P가 1인 경우에요. 요 AF가 AF 스토이키오메트릭인 거죠.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어쨌거나 그냥 요거를 먼저 한번 계산해봐요. AF 스토이키오메트릭을 연료 질량분의 공기 질량이죠. 연료 질량분의 공기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식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몰 단위로 써 있는 거라고 했죠. 킬로몰 단위로.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바로 이용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 연료를 1km몰 태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C를 1km몰을 태운다.
M표현분의 M이었는데 이걸 스토이키오메트릭에 넣어야지 계산을 해야 되죠. 좀 이따 쓸게요. 자, 그럼 연료 C 1km의 질량이 분모에 와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자, 분모 C 1km의 질량은 1km에다가 C에 뭐를 곱하면 C의 질량이 되죠? 분자량이지. 이게 하도 얘기를 내가 했지, 그지? 자, 그럼 C의 분자량은 혹시 얼마일까? 원자량이라고 해서 쓰시는 그냥 답이니까. 자, 나눠서니까 12 대충 12 카본 1kg이 1kmol이 여기도 C라고 굳이 뭐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1kmol 카본이 12kg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분자량. 요거는 MC. 자, 요거는 뭐 카본이 원자량이 12니까 뭐 그거를 기억하니까 뭐 쉽죠, 쉬운데 뭐 괜찮아, 모를 수도 있지. 그 뒤에 쭉 보면은 역시나 테이블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주요 연료에 대한 뭐 분자량이나 뭐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찾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스토이키오메트릭하게 태울 때 에어가 위에 와야 되죠. 에어. O2에 3.76 N2죠. 좀 계산하면 돼요. 자, O2는 얼마지? O2 1kmol은 얘도 이제 1kmol이라고 이상 쓰고 O2는 32 분자량이 다 찾아서 할 수 있죠. 몰라도 근데 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 32. 그 다음에 3.76의 N2거든요. 3.76 해주고 N2는 몇? 분자량 28 킬로몰 N2 다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해주면 스토이키오메트릭한 뭐 이론적인 이제 공기 연료비 AF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저기에 11.44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카본 덩어리를 태우는데 스토이키오메트릭하게는 11.44kg이 필요하거든요. 1kg 카본에 대해서. 그래서 뭐 단위가 이제 보통 안 쓰기도 하고 굳이 쓰자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 에어나 2kg 표를 쓰시겠죠. 11.44. 이게 뭐 스토이키오메트릭 할 때 AF, 에어표 레이쇼. 자, 얘가 정의가 이랬잖아요. 그냥 정의예요. 정의가 AF 스토이키오메트릭을 AF로 나눈 거야. 요거는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릭이지만 실제로 내가 태울 때는 뭐 공기양을 내가 적게도 넣고 많이 넣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거고. 자, 이거 조금 더 뜯어볼까요? 자, AF 스토이키오메트릭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은 양의 연료를 태운다 이거지. 분자 먼저 볼게요. 같은 어떤 특정 양의 연료를 태우는데 공기를 스토이키오메트릭하게 넣은 경우가 분자고, 요건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잖아. 자, 같은 양의 연료를 태우는데 내가 공기를 그냥 내 맘대로 넣어. 스토이키오메트릭 하지 않게 내 맘대로 넣어. 두 개의 비잖아. 자, 그러면 같은 양의 연료를 보유했으니까 없어지고, 요렇게 되는데, 즉
이퀴벌런스 레이쇼라는 거는 내가 분자의 스토이키오메트릭이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넣는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분자의 스토이키오메트릭하게 10kg가 필요한데 내가 20을 넣어 공기를 때려 넣은 거지. 그러면 요 P 값은 0보다 커요, 1보다 커요, 잖아. 공기를 더 많이 때려 넣으면 작지. 반대로 공기를 필요한 것보다 적게 넣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보다 커지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제 조금 이제 바꿀 거야. 자, 요 ER P 값이 1보다 크면 공기를 적게 넣은 거죠.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그러면 연료가 남아도는 거지 안 타고. 네. 그러면 연료가 더 진하게 들어있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이론적인 컨디션보다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공기가 적게 들어갔다는 거는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갔다, 많이 남아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다는 거는 스토이키오메트릭한 경우에 비해 연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진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퓨얼 리치하다, 퓨얼이 연료가 진하다, 퓨얼 리치하다라고 얘기해요. 1보다 작으면 공기를 더 넣으면 1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남아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연료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연료가 적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퓨얼 림하는 거예요. 림 공기입니다. 피박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1은 뭐 딱 정량만큼 공기가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릭.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소나 뭐 자동차, 뭐 엔진이든 뭐 가스터빈이든 뭔가를 태우는데 보면 그냥 써요. 이 변수를 뭐 1.3, 뭐 2 이렇게 하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디션에 화학식이 아예 세워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정량 대비 얼마가 더 들어갔다라고 그 상황 자체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AF 해서 대표적인 파라메타 두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사실은 좀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자, 스토이키오메트리 할 때 AF가 11.44. 근데 누가 갑자기 이퀴벌런스 레이쇼가 0.5야. 그러면 내가 실제로 에어퓨얼 레이쇼 얼마로 태우고 있냐 이거 0.5.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정의에 의해서 알 수 있어요. 2배의 공기가 들어가는 거. AF가 2배가 되는 거죠. P가 2.5. 공기를 3배로 집어넣으면 그때 ER 값은 이퀴벌런스 레이쇼는 얼마야? 분수로 얘기해요. 3분의 1이 되겠죠. 4대를 넣으면 3분의 1.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개념을 갖고. 사실 화학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 기계과에도. 더더군다나 요즘에 워낙 이제 뭐 기계 분야에서 뭐 어떤 미래에 관련해서 미래 산업 관련해서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뭐 로봇이나 AI 쪽 아니면 에너지 쪽인데 에너지 쪽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신에너지도 있지만 뭐 환경 이슈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서 그게 이제 기계공학의 상당히 이제 큰 덩어리인데 맨날 뭐 이제 뭐 로봇팔 이런 것만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영역을 좁히는 거지. 기계과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네.
다른 학교들 보면 뭐 기계과들에서 많이 하는 데도 많고 아예 뭐 에너지과 따로 그냥 만드는 데도 많고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이제 뭐 멀어질 필요는 없고 예. 약간 문제는 뭐냐면 그러려면은 이제 연력학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유체학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이제 화학이 약한 학생들이 많아. 내가 보기에. 내가 이제 학생들 상담할 때 이제 커리큘럼 이런 거 이제 좀 뒤져보면은 1학년 때 일반화학 안 듣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일반화학을 안 듣고 일반화학 실험만 들어. 이게 되게 뭐 묘한 케이스들이 있더라고. 이거 뭐 가능한가? 내가 봤더니 이게 선배들이 이제 보통 소환 신청 지도를 하더구만. 그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전체가 뭐 심연습 해야 되는데 맞아 떨어진다고 막. 이게 우리가 맞아 떨어지는 인생을 사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데, 뭐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 이제 후배들 지금 1학년들은 입학하면서 일반화학 1을 다 의무적으로 듣고 있어요. 공대 전체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일반 수학 1, 일반 물리 1, 일반 화학 1은 과 불문하고 똑같이 듣는 걸로 이제 다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1학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어. 그렇게 진작했어야 되는데 입시제도 바뀌면서 이제 그냥 겸사겸사 그렇게 했고. 근데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에너지나 환경 쪽이 되게 이제 우리가 하면 좋은 게 많아요. 우리가 연료체를 잘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막상 그쪽 회사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하면 대부분 막 화공과 출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화공과보다 취업률이 떨어지나 싶기도 해.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화학을 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력학, 연전대 다 배웁니다, 걔들도. 근데 우리가 화학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지. 뭐 잘 생각해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뭐 에너지 뭐 이런 거 다 화학이지, 뭐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이런 거 만들어지는 과정 다 화학이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뭐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런 거. 뭐 쉽게 말해서 집에 공기청정기 필터 있잖아. 그 필터에 뭐 재질을 어떻게 해서 만들고 이런 거. 다 이제 화공과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아쉬운 거지 되게. 기계과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도 전체적으로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화학을 좀 경시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뭐 코딩도 해야 돼, 뭐 제어도 해야 돼, 뭐 화학도 해야 돼. 무슨 우리 기계과 학생들이 뭐 슈퍼맨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뭐 그렇다고 뭐 강요는 못하는 거고. 혹시 그래서 뭐 에너지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화학을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건 있어요, 반드시.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 연력학 2의 이 책에 뒤에 있는 챕터들 한 14, 15 정도부터 한 18까지는 이 단원 하나가 사실은 하나의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단원 HVAC라는 큰 영역을 그냥 한 단원으로 해놓은 거라고 그랬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연소 에너지라는 게 얼마나 큰 영역이에요. 요거 이제 요만하게 내가 슬라이드 열 몇 장을 해놓은 거지. 요 다음에 있는 이제 17단원은 이제 화학 평형에 대한 거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영역이고. 맨 마지막 18단원이 이제 압축성 유동인데 이게 뭐 항공역학, 뭐 항공유체 이런 거 다 그 부분이지. 근데 이게 이제 요만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많은 영역이 이제 이렇게 몰려 있어서 되게 아쉬움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양한 과목을 들어보면 좋은데 그런 기회가 이제 없으니 뭐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한 작년, 재작년까지는 앞에 사이클 부분을 되게 좀 자세하게 하고 뒤에 이런 단원들을 되게 빨리빨리 넘어갔거든. 그래서 내가 올해는 조금 바꿨어. 사이클을 조금 빨리 하고 얘들을 좀 훨씬 더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배울 기회들이 없어.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진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이기 때문에 요거라도 정말 이해를 해야 기계과 나왔다는 얘기를 해도 이제 창피하지 않다. 그 측면이 진짜로. 그래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뭐 취업해서 뭐 현대차를 갔는데 AF가 얼마나 벌고 AF가 뭔가요? 이러면 진짜 다 공부 다 다시 하고 오라 그러는 거지.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페이지까지 했고, 네, 아쉬움이 많죠. 아쉬움이 많아요. 자, 몇 가지 이제 용어를 하나 이제 더 갖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연소라는 게 있어요. complete combustion. 완전하게 다 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타. 그러면 뭐 이게는 다 하죠. 연료가 다 사라진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걸 조금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이렇게 내려야 되죠.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만약 탄화수소 연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C하고 H 들어있는 게 완전 연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합시다. 모든 C가 연료의 모든 C가 다 CO2가 되고 모든 H가 다 H2O가 됐을 때 완전히 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연소. 완전히 안 타면 그럴 수 있죠. 연료가 안 타고 남거나 뭐 그럴 수 있고. 그 다음 C가 CO2가 안 되고 그냥 CO가 남았어. 예를 들어 요 일산화탄소죠. 그러니까 O가 하나 덜 붙은 거 아니에요. 저것도 이제 완전히 안 탄 거죠. 저런 게 있으면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될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불완전 연소 되는 경우 많죠. 우리 요즘 이제 캠핑 많이 하잖아. 캠핑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겨울에 텐트 안에다가 석유나 이런 연료 써가지고 이렇게 난로 피우죠. 시중에 파는 난로가 완전 연소를 퍼펙트하게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래서 꽤 이제 불완전 연소의 가능성이 있고요. 좀 위험하게는 일산화탄소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일산화탄소는 이제 무색, 무취한 독가스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망 사고가 납니다, 그죠? 텐트 안에서 불 피우다가.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무슨 일산화탄소 센서, 경보기 다 있죠. 그거 다 같이 놓고 쓰는 거죠. 또 모 나라에서 만든 불량품일 수가 있으니까 한 두 개 다른 회사 거한 두 개를 사가지고 나야 돼. 진짜 위험해서 그래요.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보시는 거. 예, 자 그래서 완전 연소라는 말이 있으면 전부 다 타는 거예요. 완벽하게 CO2하고 H2로 변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디션이 있었잖아요.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디션도 C하고 O2가 완전히 CO2가 되는 건데, 네 맞아요.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디션도 완전히 타는 건데 추가 조건이 있는 거지. 얘들은 뭐야? 완전히 연소가 되면서 동시에 딱 필요한 만큼만 넣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불완전 연소라 그러면 내가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뭐 공기를 2배, 3배 넣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냥 다 탔다는 의미는. 스토이키오메트릭이 더 까다로운 조건이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 설명도 저기 노트에 써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C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메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연소식을 한번 써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메탄의 스토이키오메트릭 연소 컨버스천 식을 한번 써봐라. 자, 이것도 이제 뭐 일반화학 정도 고등학교 때 화학 같은 거 다 들었던 분들은 되게 쉬운 걸 수 있고, 화학을 안 들었던 분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배우면 되죠.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CH4를 태우는데 공기로 태울 거다. 그럼 공기는 하여간 이게 세트야. 그냥 공기로 태우는데, 자, 아직 여기가 얼마가 올지를 몰라요. 스토이키오메트릭이다. 자, 스토이키오메트릭은 딱 필요한 것만 넣어야 되고요.
완전 연소가 돼야 되죠. 그러면 생성물에 뭐가 있어야 돼요? C하고 H가 있으니 CO2하고 H2O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질소는 들어가서 그냥 나오는 거라 그랬죠? N2가 나올 거다. 근데 앞에 개수는 아직 모르겠어요. 좀 이따 한번 정해봐요. 자, 그래서 이 개수를 맞추는 방법은 뭐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빨리 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는 거. 자, 이렇게 하는 거. 자, CH4. C가 하나네? 오른쪽에 보니까 C가 여기 있죠. 얘도 그러면 몇 개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돼야 되겠다. 근데 뭐 굳이 1하고 안 써도 되니까 이것도 비워두고. 자, 그 다음에 H가 4개네. 오른쪽도 H가 4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2라고 쓰면 2는 4에서 맞아요.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그래 놓고 이제 C하고 H에 따라 요거를 정해 놓은 다음에 O를 한번 보는 거죠. O를 보면 CO2에서 O가 2개가 있고, 여기는 또 2H2에서 O가 2개가 있네요. O가 전체 몇 개? 4개가 있어. 그러면 또 2의 앞에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2 하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CH 다음에 5 정했고, 5가 정해지니까 얘는 덩달아 정해지는 되죠. 2에 3.76이 들어가서 그대로 나오면 되죠. 3.76 곱하기 2 하니까 7.52. 이렇게 식을 그냥 쭉 보고 쓸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식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 원리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 봤던 원리는, 자, 화학 반응의 전후에 있어서 카본은 여전히 카본, O는 여전히 O로 남아 있어야 되죠. 이 원소의 개수가 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태웠다고 해서 카본이 C가 실리콘이 되지 않죠. 그죠? 질소가 아르곤이 되지 않아요. 네, 그거 알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핵반응 레벨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불가능한 일이죠. 자, C, 그래서 좌우의 개수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왼쪽에 C가 하나면 오른쪽에 C가 하나다. 그런 논리죠. C 밸런스라고 그랬죠. 좌우 밸런스 얘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원소는 CHON이므로 CHO, 여기 이제 N2로 했습니다만, 각각에 대해서 좌우 개수를 맞춰주는 게 우리의 개수 맞추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한번 가보죠.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 컨디션이었어요. 요거를 딱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연습 문제스러운 질문이 이제 나와. 자, 이게 뭐냐? 자, 똑같이 메탄을 태우는데 이제 100% 과잉 공기로 하겠다 이거야. 공기 과잉률 100%. 표현이야 이게. 예를 들면 표현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필요한 거보다 100%를 더 넣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예요? 필요한 거라는 건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디션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디션에 대해서 먼저 이 식을 밝혀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공기를 2배를 하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요게 스토이키오메트릭 이퀘이션에 O2 3.76 N2의 개수가 2였으나 요 표현에 따라 이제 나는 4로 태우겠다라는 얘기죠. 공기 2배. 그죠? 100% 추가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읽어보시면 돼. 자,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첫 번째. 그래서 요렇게 썼어. 자, 두 번째 또 다른 요금 하나 있어요. CO가 생성이 됐대. CO가 생겼어. 그런 적이 있어요. 요렇게 넣어줬는데, 2배 공기를 넣었는데, CO가 생겼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CO2, H2O 뿐만 아니라 CO도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아있냐? N2는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산소도 남아돌겠죠. 공기를 많이 넣었으니까 산소가 남아돌잖아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넣었으면 산소도 남아돌아요. 그래서 O2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다른 거는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 5가지의 물질이 존재하고 그러므로 개수를 또 X, Y, Z, U, W라는 5개 우리가 모르니까 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고 싶은 건 뭐다? 이 개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야 되죠. 자, 먼저 에어 퓨얼 레이쇼를 물어봤어요. AF 얼마냐? 요거 이제 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자, 아까 어떻게 연료 1kmol을 태운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면 되죠. 그게 싫으면 10kmol 하셔도 돼요. 그러면 똑같이 분모 분자가 1배 되니까 자꾸 지워집니다. 여기를 이제 1kmol을 태운다라고 칠 때 메탄의 분자량이 16이죠. C가 10이고 H가 1이니까 16이에요. 아니면 표에서 찾아도 되고요. 동일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분자량 가지고 요식도 잘 보세요. 계산이 가능해야 되고 34.3이라는 AF가 나왔고, 자 이거는 뭐 그냥 사이드로 알아낸 거고, 자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거예요. 개수를 알기 위해서. 자 CHO N2가 있으니까 동일하게 밸런스를 적어볼게요. 자 이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C가 하나, 오른쪽에 X, Y죠. B는 X 더하기 Y. 괜찮으세요? 한번 보세요. H가 4개. B, C 맞죠? 산소도 한번 보시고 5, 4, 2, 8 오른쪽에도 한번 보세요. 이게 나오는지. EX 더하기 Y 더하기 C 더하기 EU. 마지막으로 이제 N2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나오는 거. 그래서 CHO N2 4개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4개의 식이 있네요. 자, 그러고 나서 조금 생각해보면 미지수는 5개인데 식이 4개야. 그럼 어떡하지? 그럼 뭔가 식을 하나 더 끄집고 와야 되죠. 그럼 뭘 가지고 올 수 있냐라고 봤더니, 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반응을 시켰을 때 무조건 씩 넣어주면 다 타가지고 다 사라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남아있는 애들도 있고 생기다 만 애들도 있고 얘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주어진 온도하고 압력이 있을 때 이런 반응물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렇죠? 좀 더 17단원스럽게 얘기를 해볼게요. 주어진 온도 T와 주어진 압력 P에서 A하고 B라는 물질을 넣으면 C하고 D라는 물질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남는 것도 있고 생기는 것도 있어서 그 결과물은 A, B, C, D가 다 섞여 있는 상태죠. 근데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그 A, B, C, D 섞여서 존재하는 최종 상태에서의 비율은 아마도 정해질 것 같아요. 화학 반응에 의한 결과가. 자, 그거를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그러죠. 뭘 이렇게 놔두면 반응이 계속 일어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멈추잖아요. 그 평형 상태에서의 A, B, C, D의 농도라는 게 정해질 수 있겠죠. 네. 그걸 뭘 가지고 정하냐면 이제 화학에서 평형상수라고 들어봤죠. 그 평형상수가 그거를 정하는 거잖아요. 기관학에서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자, 우리 기체의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 평형상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요 다음 단원이야. 17단원. 예. 자, 그래서 평형상수에 관련된 조건을 갖고 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풀어질 수도 있겠죠. 17단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7단원을 갈지 안 갈지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안 가는 겁니다. 하면 좋겠지만. 자, 첫 번째 이제 고찰 포인트였고, 자, 두 번째 고찰할 점은 우리가 오른쪽에 저 5개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질소 산화물이 있어요. NO나 NO2. 그래서 우리가 질소는 안정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연소라는 게 되게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질소가 산소하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질소 산화물이 돼요. NO, NO2. 저것도 유해가스죠. 예, 유해가스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예, 관리를 하고 제한을 합니다. 그 디젤차, 부릉부릉 디젤차는 매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질소 산화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를 하고 여기 이제 써놓지는 않았지만 진짜로 이제 뭐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어려운 거는 이 부분인데, 자 우리는 요 화학 반응을 한 줄로 썼잖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메탄하고 공기를 넣고 으라차 하면 그냥 갑자기 CO2, CO가 막 생기거든. 갑자기 막 분해가 확 되고 재조립이 확 된 거야. 저게 한 번에 뿅 하고 될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탄이 CH4라는 거지만 이렇게 막 하나씩 떨어지고 붓고 떨어지고 붓고 해서 막 온갖 중간에 많은 스텝의 중간 화학 반응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 오른쪽에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개입되는 중간 화학 반응, 뭐 예를 들면 뭐 CH4가 있는데 이게 CH3하고 H하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둘 다 되게 불안정한 물질이잖아. 그래서 불안정하니까 뭐 이렇게 뭐 불안정한 애들이 붙이고 뭐 이런 식의 중간 반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소 반응을 뭐 수치 해석을 통해서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 많은데, 그 메탄 하나 태우는 것도 그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면 명시를 해야 돼. 내가 어떤 연소 모델을 써서 이거를 풀었다. 이제 그 말인즉슨 요 메탄 하나 태울 때도 발생하는 중간 화학 반응을 뭐 30몇 개짜리 모델도 있고 뭐 50몇 개짜리 모델도 있고 막 이런 거야. 그 중간 반응 개수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수치해서 가는 게 힘들고 오래 걸리겠죠. 예.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되게 복잡한 말인데. 예.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자꾸 이제 말이 많아지는데 빨리 한번 끝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제 시스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뭐 컨트롤 볼륨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제 여기도 맞아야지. 근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뭐 기체가 있어, 가열 냉각.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아예 물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기체 덩어리가 있어. 기체 덩어리가 있고, 뭐 그냥 우리가 산소 이게 이제 뭐 컨트롤 볼륨, 컨트롤 서피스, 우리 이런 거 해본 거 아니에요, 그지? 이게 우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컨트롤 볼륨이라고. 자, 어떤 뭐 주어진 온도 압력이 있어요. 자, 산소가 뭐 1kg이 있어. 주어진 온도 압력이 있어. 그러면 이 컨트롤 볼륨이 가지는 총 에너지는 얼마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에너지 아니야.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어떤 애는 같은 산소 1kg인데 어떤 애는 5토로 있어. 똑같이 1kg 온도 압력 같은데 어떤 애는 5로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두 시스템의 에너지는 같다고 할 수 있을까? 같다고 할 수가 없겠죠. O2하고 O하고 원소만 같지 사실 다른 물질이거든요. 에너지가 달라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O2를 O로 쪼개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죠. 그 에너지만큼 더 에너지 값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에너지가 어쨌든 달라요. 오, 그래서 같은 산소 1kg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 1법칙 할 때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 이런 거 있으니까 시스템 에너지 변화는 1법칙에 뭐 Q, 인, 뭐 샤프트, 아웃 대충 옛날 기억 그냥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뭐 했지? M, in, H, in 이런 거 하지 않았어? 나오기 M, 아웃, H, 아웃 그럼 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는 MH 아웃하고 MH 인에 영향을 받죠. 자, 똑같이 얘기해. 1kg 여기 이제 100g 빠졌어. 100g 슝 나갔어. 여기서는 O2 100g 슝 나가. 저기서는 O 100g이 슝 나가. 두 개가 같은 에너지가 빠져나갔을까 과연? 당연히 아니잖아, 그죠? O2하고 O는 다른 물질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같은 질량이 빠져나가더라도 뭐에 그 다름이 반영이 돼야 돼요? 이 엔탈피에 저 두 물질의 다름이 반영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 1법칙 계산에 문제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화학적인 폴, 지금 상황이 다른 게 우리가 정의하는 그 엔탈피에 반영이 돼 있어야 돼.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자,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엔탈피 표는 다 뭐야? 기준점을 정하고 기준점에서 값이 얼마다라고 한 다음에 적분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 그래서 기준점은 표 만드는 놈 마음이라 그랬지. 근데 그 마음대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발 요 차이는 반영해서 그 기준점 기준값을 좀 정해주면 안 될까? 이건 거지. 내가 내 맘대로 상온 25도씨 1기압에서 O2나 O나 다 그냥 제로야 이래버리면 C든 O2든 O든 뭐 다 제로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뭐 다 똑같고 하여간 엉망이 돼요. 자, 그래서 H에 요 화학적인 상황을 반영을 해주자. 그 얘기를 앞으로 이제 쭉 할 거야. 또 시간이 벌써 끝날 때가 돼서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